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가진 것과 관계없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꼭 가진 게 많아야 고급스럽거나 귀티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거 걸치고 뭐 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이미지 보여주는 거 아니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명품 가방에 막 옷에 로고 큼직한 거 그런 거 휘둘러는 막 다 감고 있는데도 하나도 뭐 느낌이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에코백 들고 진짜 로고 없는 그런 쇠터에 깔끔한 캔버스화 신었는데도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지? 저렇게 세련된 느낌이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강의한 사람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이제 자주 봐요. 워낙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거의 직업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귀티나는 사람, 고급스러운 이미지, 전략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오늘 시간에는요,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몇 가지 좋은 꿀팁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예요. 뭐니 해도 일단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외모에서 기본은 일단 청결하고 단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단정하고 막 손톱, 치아, 피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근데 이제 그걸 항상 깔끔하게 유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노력이 필요해요. 나 원래 피부가 안 좋아.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타고난 피부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자기가 이제 피부 관리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티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단계는 이제 구두. 신고 있는 운동화 이거 굉장히 청결하는 거에 이제 집착하시면 좋아요. 그게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인상적이게 하거든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는 이제 셔츠 소매 그리고 여기 깃 이런 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이 묻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목 라인 이런데 자켓 이런데 이게 아주 민감하게 깨끗하게 입자 이제 이런 거 다림질을 잘해서 입자 뭐 이런 어떤 그것만 잘 지켜도 일단 외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나의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말과 행동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 고치는 병이 뭔가 있냐면 말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강사로 참 나쁜 버릇인데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제 방송 모니터링하고 고치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말이 또 이제 막 빨라져요. 그만큼 참 말과 행동을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단점, 그야말로 못 고치는 나쁜 습관 혹시 말과 행동에 있으신가요? 일단 알기만 하면 이제 반 성공한 거죠. 자꾸 안 되더라도 자꾸 노력하고 맞아 내가 이런 게 단점이었지 또 노력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무슨 나쁜 습관이 있는 줄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나한테 그런 혹시 습관이 있는지 나쁜 습관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남의 말에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습관이에요. 누가 말만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유형이 꼭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을 딱 듣고.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별명이 그게 아니고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모든 말의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상대한테 대단히 반감 주죠. 비호감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고급스러운 나의 말투의 기본이에요. 그 아이디어 이제 누구 얘기 듣고 있다. 그 아이디어 참 좋네요. 거기다가 이것도 한번 플러스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거기다가 뭔가 나의 의견을 더욱더 플러스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어떤 이제 이런 느낌. 그게 아니고요. 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 사람 의견에 반대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부분적으로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부정하진 않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남한테 반감을 주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리더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선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들으면서 그게 아니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말하는 습관 참 없어 보여요. 또 어떤 습관, 이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말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들었어? 이걸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거.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말.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나 자신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속닥속닥 남의 흉보는 사람 표정이 귀티 나겠냐고요. 세련돼 보이겠냐고요. 표정 자체가 안 예쁘죠. 이제 내 표정을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 생각, 말, 태도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고급스럽게 바꿔보자. 이런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아는 척하는 습관이에요. 굉장히 또 사람 없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 때문에 요새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죠. 코인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막 이제 이렇게 동료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막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아는 온갖 코인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마치 전체를 아는 듯이 얘기하면서 뭐는 사라, 뭐는 사지 마라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경우 참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듣는 사람한테도 위험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신뢰감에서 완전히 멀어지잖아요. 신뢰감에서 멀어지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 뭐 귀티나거나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을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미지의 그 원인이 바로 대충 아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조심하려는 마음을 굉장히 자주자주 먹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제 만약에 100% 아는 내용이 아니라면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전체를 아는 건 아니야 라는 거를 미리 전제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훨씬 더 내 분위기를 신뢰받을 만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는 것도 있죠. 인정할 거는 이제 쿨하게 인정하는 거 제일 좋은 태도예요. 그 회의 시간에 이제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지장 상사가 뭐 부장이 김 과장 그 프로젝트 그건 그게 어떻게 됐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 자리에서 막 거의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이렇습니다 하고 확신에 차서 딱 그냥 대충 그 자리 넘어가면 뭐 나중에 확인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제대로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신뢰감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어떤 그게 이제 팩트가 아닌 사실이 벌어지는 거 이걸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는 거예요. 세련되고 우아하게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기초적으로 중요한 어떤 스타일이 뭐겠어요?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른 자세예요. 독보적인 스타일을 이제 내가 만든다. 근데 첫 번째 베이스 바른 자세. 저는 이제 제 방송을 할 때는 제 방송은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카메라에 제 모습을 못 보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매체에서 이제 뭐 찍는다든지 유튜버 프로그램에 이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제 모습을 못 보면 그 PD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해 주세요. 혹시 안 그러면 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쁜 습관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막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도 몇 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허리 펴는 거 굉장히 제가 신경 쓰거든요. 바른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꾸부정하지 않고. 바르게 앉아서 방송을 해야 신뢰감이 또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는 어떤 습관,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낮은 자세예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거죠.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바른 자세와 낮은 자세는 그 독보적인 스타일에 아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낮은 자세를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낮은 자세라고 해서 저는 못났습니다. 이런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찾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다른 사람이 저절로 높아지게 되는 거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보다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 땅 파고 들어가거나 비하하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를 보면서, 동료를 보면서, 김 대리님은 이 액세서리, 스카프 이런 거를 참 이렇게 고르시는 안목이, 착장하시는 안목이 굉장히 세련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코디하는 걸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배우고 싶다는 거, 얘기해 주는 거, 칭찬하는 거죠. 또는 김 대리님은 표정이 너무 항상 밝으셔서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거 굉장히 칭찬이죠. 이제 이렇게 나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남을 높임으로 내가 겸손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이제 나를 낮추는 그런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기본으로 갔다. 세 번째 뭐예요? 나만의 자세예요. 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뭐지? 나만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 게 한두 개쯤 떠올라야 내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김 과장은 회의 시간에 아닌 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명확히 자기 의견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독보적인 스타일이에요. 저 사람 뒷소리는 안 해. 그냥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뒤끝이 없어. 이런 이미지.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또는 저 부장님은 절대 남 앞에서 후배들을 망신 주지 않아. 그런데 1대1로 회의실에 잡혀 들어가면 정말 눈물 빠지게 혼나고 나온다. 그런데 그게 다 맞는 말이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리더의 어떤 그런 독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김 과장한테 다 말해도 돼. 저 사람한테 한번 들어간 얘기는 절대 밖으로 안 나오거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박 과장은 절대 명품 같은 건 안 사는데 입는 것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사람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면도 이제 브랜드를 찾는 게 아니라 막 면 좋은 거, 울 좋은 거 이런 거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 잘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만의 강점,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면 사회생활에 대단히 유리한 그런 무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세미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